신축 건물 화석연료 제로, 각국 전진 중.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 공법으로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건축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1988년 스웨덴 룬드 대학의 보 아담슨 교수와 독일 주거환경연구원 볼프강 페이스트 박사가 만든 개념입니다. 이들은 실제 패시브 하우스를 짓기도 했습니다. 1990년 독일 다름슈타드시에 지은 바닥 면적 156제곱미터의 3층짜리 주택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어진 이 패시브 하우스에는 4가구가 입주했습니다. 이 건물은 헤센주의 지원을 받아 지어졌는데 특수한 단열 설비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건축비가 40% 더 들었다고 합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의 선구주자 독일.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각국은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 체제를 위해 법과 제도를 손질했습니다. 건축물 부문에서는 패시브 하우스에 더해 태양광 등으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액티브 하우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 하우스와 액티브 하우스를 결합해서 에너지 손실도 없는 데다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까지 해 화석연료 소비는 전혀 하지 않는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만드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유럽 국가들은 파리 기후협약 훨씬 이전부터 이미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독일이 가장 선구적입니다. 독일 정부는 국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건축물이 차지한다는 점을 중시했고 일찌감치 패시브 하우스 보급 확대 정책을 폈습니다. 2001년부터 건물을 개보수해 에너지를 효율화하면 리모델링 비용의 20에서 50%를 세액 공제하거나 보조금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줬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시는 대규모 공공건물에 한해 첨단 단열 공법을 적용했을 때만 건축 허가를 내주는 패시브 하우스 기준법을 200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2년 뒤인 2009년에는 주택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친환경 도시로 유명한 독일 남부 프라이부르크시는 1996년 이후 신규 주택 에너지 소비량이 독일 주택 평균보다 대폭 낮아지도록 에너지 효율화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독일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독일 내 패시브 하우스는 기존 건축비의 10% 정도 추가 비용으로 건축되며 에너지 소비의 90%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연구소는 앞서 설명한 페이스트 박사가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를 만든 뒤 6년 만에 설립했는데 이 연구소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 건물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 기준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친환경 텔레토비 마을 베드제드. 영국에서는 환경의식이 각별한 공익재단과 민간 기업이 패시브 하우스 건설에 앞장섰습니다. 런던 남쪽 서튼 자치구에 지난 2002년 들어선 영국 최초의 친환경 주택단지 베드제드가 대표적입니다. 베드제드는 베딩턴 화석연료 제로 개발의 줄임말입니다.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에 앞장서온 공익재단 피바디 트러스트와 사회적 기업 바이오 리저널 디벨롭먼트 그룹, 친환경 건축사무소인 빌 던스터가 베딩턴의 오수 처리장 부지를 싸게 사들여 지었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며 지어진 이 단지는 닭벼슬처럼 생긴 색색의 환풍구들이 지붕 위에서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는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텔레토비가 사는 곳 같다며 텔레토비 마을이란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한데 이 환풍구는 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건물 내부의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를 어느 정도 데워 공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베드제드는 주택의 외벽을 두껍게 하고 자연 채광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창문은 삼중 유리로 만들어 단열을 철저히 했습니다. 베란다와 지붕에는 식물을 키워 공기 정화 효과도 높였습니다. 전등은 절전형 제품으로 설치했습니다.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는 일반 제품보다 작게 만들었고 변기통 물은 빗물을 받아 재처리했습니다. 베드제드는 태양광 전기도 생산합니다. 건물 지붕과 창문에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해 주택에서 쓰는 전기의 상당 부분을 충당합니다. 베드제드는 일반 주택과 비교해 전력 사용량은 절반, 도시가스 사용량은 20%, 상수도 사용량은 30에서 50%가량입니다. 유럽연합은 2021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제로에너지 건설을 의무화했습니다.
미국의 파리 협약 탈퇴에도 에너지 효율화는 진행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으로 전 세계에 공적이 됐던 미국도 건축물 등의 에너지 효율화에 있어서는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고 있는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액티브 하우스를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2020년부터 새로 짓는 주택의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2019년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009년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에 미와 모리시 설계로 일본 최초의 패시브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2층짜리 목조주택인데 일본에서 잘 쓰지 않는 단열재와 건물 밀폐 등으로 열 손실을 최소화했고 2010년 독일 패시브 하우스 협회 인증을 받은 데 이어 국제 패시브 하우스 디자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1년 3월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탈원전과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면서 일본의 제로에너지 하우스 산업에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2018년 1월 기준으로 제로에너지 하우스 빌더로 등록된 업체가 6,300여 개나 될 정도입니다. 2016년 실적으로 약 3만 5천 채가 제로에너지 하우스 관련 주택으로 공급됐다는 집계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국제적으로 공인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건물은 아직 소수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2020년까지 신축 주택의 표준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2030년에는 신축 주택의 평균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실현하겠다고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2020년까지 신축주택의 과반수를, 2030년까지는 대부분을 제로에너지 하우스로 건설한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 한 채당 75만 엔, 약 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고성능 단열재와 주택용 축전기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